태양이 갑자기 지금보다 3배나 더 거대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던 푸른 행성은 사라지고 자결하는 불덩이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지옥 같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태양계 가장 안쪽을 도는 가장 작은 행성이죠. 오늘은 그 행성, 수성의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성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계 8개 행성 중에서 크기로 따지면 꼴찌입니다만 태양과의 거리로는 1등이죠. 태양에 가장 가깝다고 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태양 지름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40배 정도 되는 간격이 있습니다. 수성을 탐사하는 건 명왕성만큼이나 까다로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극악무도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수성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갑자기 멈추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을 실제로 방문한 탐사선은 고작 2대뿐입니다. 메리너 10호와 메신저호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 탐사선들은 수성 표면에 내려앉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수성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관측하는 방식을 택했죠.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표면을 촬영했습니다. 수성을 보면 크레이터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 같은 경우는 공기층이 두터워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대부분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집니다. 하지만 수성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대기가 얼마나 희박하냐면요. 대기 속을 떠돌아다니는 산소 원자들끼리 서로 부딪힐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주 공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입니다. 지구 대기압과 비교하면 100조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대기가 이렇게 얇다 보니까 공기 흐름도 거의 없고 낮과 밤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양 빛을 받는 쪽과 어둠에 잠긴 쪽의 온도 차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성의 자전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무려 56일이나 걸리죠. 하루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낮 동안 태양열을 받는 지역은 섭씨 430도까지 치솟습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영하 176도까지 곤두박질치죠.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서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수성입니다. 수성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철이 66%, 니켈이 약 3.8% 정도로 전체의 70% 가까이가 금속이라는 점이죠. 암석 행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쇠덩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태양계에서 가장 작습니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조그맣죠. 심지어 목성의 달인 가니메데나 토성의 달인 타이탄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높아서 무게는 오히려 수성이 훨씬 더 나갑니다. 중력은 지구의 3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성 표면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에서보다 훨씬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제 수성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살펴볼까요? 실제 색깔로 본 수성은 회색빛을 뗍니다. 표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칼로리스 분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크레이터입니다. 직경이 1620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크레이터를 만든 충돌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에 높이 2100m가 넘는 산등성이가 형성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칼로리스 분지의 정반대편입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형태의 넓은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성 표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2008년 10월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레이터로 뒤덮인 지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메리너 10호가 촬영한 남반구 사진들을 이어붙이면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솔직히 좀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죠. 한때 목성 공포증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성 공포증도 생길 것 같습니다. 색보정을 가한 남반구 사진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하순에 메신저호가 포착한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수성을 달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수성 표면에는 크레이터 주위로 방사선 모양의 밝은 줄무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무늬들은 충돌할 때 사방으로 튀어나간 파편들이 만든 흔적이죠. 달 표면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2013년 5월에 찍힌 사진 중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크레이터가 타원형이고 좌우로 나비 날개처럼 퍼진 광선 패턴이 보입니다. 이건 운석이나 소행성이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충돌했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를 맞을 때도 정면보다 옆에서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수성의 북극 지역도 흥미롭습니다. 이곳에 얼음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수성은 열을 전달할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북극에서 영원히 햇빛이 닿지 않는 크레이터 안쪽에는 물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표면 온도를 색깔로 표시하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붉은색 부분은 거의 310도에 육박하고 크레이터 내부의 영구 동토층인 보라색 부분은 영하 168도로 꽁꽁 얼어 있습니다. 수성을 탐사한 두 우주선 중에서 나중에 활동한 메신저호는 21만 장이 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마지막 날 수성 표면에 일부러 충돌하면서 임무를 마쳤죠. 메신저호는 2011년 3월부터 수성 주위를 돌고 있었는데 연료가 바닥나서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메신저호가 부딪힌 자리에는 지름 16.5m의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인류가 수성에 남긴 최초의 흔적이죠. 현재는 메신저호의 뒤를 이어서 2018년 10월에 쏘아 올린 베피콜롬보 탐사선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피콜롬보도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 방식으로 비행 중이죠. 앞으로 2년 뒤쯤이면 수성 궤도에 제대로 진입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수성의 가장 신기한 특징을 알아볼까요? 수성은 태양 주변을 타원형으로 공전합니다. 가까워질 때는 4,780만 킬로까지 다가갔다가 멀어질 때는 6,970만 킬로미터까지 떨어지는 독특한 궤도죠. 그래서 수성 표면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수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88일밖에 안 걸립니다. 정말 빠르죠. 그런데 자전하는 속도는 56일이나 될 정도로 느립니다. 태양을 두 바퀴 돌 때마다 자신은 세 바퀴만 돈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이한 운동 때문에 수성 위에 서서 태양을 관찰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이 떠올랐다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 무려 174일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성에서의 하루가 174일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성에서 보는 하늘은 태양의 크기도 바뀌고 태양이 거꾸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수성에서 경험하는 하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하늘 한가운데쯤에서 태양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잠시 후 다시 원래대로 서쪽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서쪽 하늘로 사라지죠. 이 전체 과정이 지구 시간으로 약 석 달입니다. 그 다음에 긴긴 밤이 또 석 달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작은 점으로 지구와 달이 보입니다.